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4절 교류회로입니다. 자, 직류는 우리가 이제 직류하게 되면 어떤 부하가 있다면 흘러들어오는 전압전류가 일정한,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부하 쪽에 흘러들어오는 전압전류는 이래요. 그런데 직류라고 하는 것은 DC로 나타내는데 영어로 쓰면 Direct Current DC, 직선적인 전류다 이 말이에요. 자, 교류인 경우에는 AC로, 그래서 Alternating Current. 자, AC하면 교류를 말합니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흘러들어오는 부하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전압전류는 이와 같이 사인 파형을 형성하면서 흘러들어옵니다. AC하면 교류를 말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전개하게 되면 교류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교류회로에 있어서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전류 이것이 사인표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자를 돌리든가,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N극, S극이 있으면 N에서 S로 이렇게 자장이 형성되면 이 안에 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돌려준다면 전기자는 코일로 감겨져 있으니까요. 코일에 자속 변화가 생기면 코일에는 유기전이 생기겠죠. 전류 흐르겠죠. 그러면 코일에 자속 변화만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는 전류, 전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전기자를 돌리든가 또는 전기자를 놔두고 N극 S극을 돌리든가 해서 나오는 전압전류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전압전류는 사인 파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기. 자, 주기하게 되면 1사이클. 우리나라는 60헬즈를 씁니다. 자, 어쨌든 1사이클이 변하여 하는 시간을 갖다가 주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위상차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떠한 이 회전체가요, 1초 동안에 1회전하면 각속도 오메가, 우리가 이제 교류 공부하면서는요, 각속도 오메가, W자 비슷하게 씁니다만은 오메가, 이 오메가라는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1초 동안에 1회전하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속도 하면은요, 초당 회전한 각도를 말해요. 초당 회전한 각도를 각속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떠한 회전체가 1초 동안에 1회전하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초 동안에 n 회전하면 n 회전 몇 번 돌리는지 몰라요. n 회전하면 그때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n이 되겠죠. 자,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1초 동안에 어떠한 회전체가 1회전하면 각속도, 초당 돌아가는 각도요. 2파이. 다음. 이번에는 1초 동안에 n회전했다. 그러면 각속도는 2파이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초 동안에 1회전했을 때의 주파수 1Hz다. 그러면 이번에 1초 동안에 n회전했다 했을 때 그때 주파수를 F헬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초 동안에 n회전했을 때 각도를, 각속도를 주파수로 표현을 한다면 오메가는 2파이 F로 1초 동안에 n회전했을 때 한 바퀴 돈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돌았어요. 1초 동안에 n회전했을 때의 그 각도를 주파수로 나타내면 2파이 F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섹. 그래서 교류에 있어서는 오메가는 2파이 F. 이 각종 기기는요, 주파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메가를 2파이 F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요. 오메가 오면 2파이 F 이렇게. 자, 그래서 주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 F 각속도 그것을 주파수로 해서 오메가는 2파이 F.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시값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위상차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이번에 순시값이 나옵니다. 이 교류는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인파형으로 이렇게 물결 치듯이 흘러요. 전압전류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의 전압전류 그것을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나타냅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어떤 부하가 있다. 부하는 전류를 먹는 어떠한 그러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하죠. 부하게 되면 뭐 TV라든가 뭐 각종 그러한 뭐 전기 집어먹는 그러한 것들을 부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형광등에 흘러들어가는 뭐 전압전류 어느 순간에 순시 전압 순간의 전압이니까 E로도 나타내고요. 소문자 V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E로 한다면 어떻게 나타내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여러한 형태로 전압전류가 들어가니까 최대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전압이라면 이때 전압이라면 최대값 VM, M은 맥시멈 최대. 자, 그 다음에 사인 파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메가 T를 쓰는데 오메가는 초당 돌아가는 각도죠. 그 다음에 T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초당 돌아가는 각도니까요. 그러면 라디안 퍼 섹 여기다가 1초다. 이게 초니까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결국에 이것은 각도죠. 그래서 이 5초, 10초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의 파형을 요
초에 따라서 그 당시의 파형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이. 자, 그러면은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전압전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도를 말해요. 이것은요.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일단 이것이 오메가 T요. 각도. 이것이 전압이에요. 순시 전압. 그러면 어떤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전압전류. 이때는 전압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흘러들어가겠죠. 전압은요. 그러면 그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있어서의 이거 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최대값으로 하고 사인 파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도로 이렇게 한다. 자, 이 그림은요. 여기가 0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여기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 뭐 3분의 파이, 뭐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하면 60도죠. 파이는 180이니까요. 6분의 파이 하면요. 180을 6으로 나면 30도죠. 자,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 있다면 세타만큼 플러스 세타니까 앞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만큼? 세타만큼. 플러스 세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세타 한다면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뒷부분 여기에서 이거 세타라고 한다.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사인파이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 얘네들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0에서 출발해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하게 된다면 플러스 세타 하면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서 마이너스 세타 한다면 0점에서 뒤져서 세타만큼 뒤져서 사인 파형이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류 이렇게 순시값 전압전류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E는 VM 사인 오메가 T 여기에 이 0점에서 6분의 파이 그러면 6분의 파이 0점에서 앞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마이너스면 또 6분의 파이만큼 뒤져서 사인 파형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자,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위상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발전기에서 나온 하나의 전기 에너지 파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계부 교재에 없어요. 위상이 뭡니까? 없어. 이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교류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발전기에서 나온 하나의 여러한 전기 에너지 파형을 상위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와 같이 설명을 해요. 발전기에서는 하나의 전기 에너지 파형을 상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VM 사인 오메가 T 0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인 파형을. 그러면 여기에 자, 이러한 파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파형, 0점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파형이 있고요. 하나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하나의
또 파형이 또 하나 있어요. 얘를 I1, I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순식값은요. 0점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이것을 I2라고 한다면 이것은 IM, 사인, 오메가 T. 근데 이렇게 각도가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다. 그러면 0점에서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상차 하면은 여기에 이것이 얼마만큼 얘가 얼마만큼 앞섭니까? 6분의 파이만큼 앞서잖아요. 이걸 위상차라고 그래요. 자,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나온 하나의 전압전류 파형을 말하는데, 순시 전압전류 나타낼 때에는 정의가 소문자로 이제 편의상 이렇게 전류인 경우에 소문자, 그 다음에 전압인 경우에는 E로 한다든가 또는 V 소문자로 합니다. 자, 전류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 경우에는 0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순시 전압을, 순시 전류를 나타내고요. 이 경우에는 6분의 파이만큼 뒤져서, 그러니까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요거요. 그래서 위상차, 우리 시험 문제 기능사 승강기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류 쪽은요, 직류 쪽은 저항이 하나지만 교류 쪽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압전류 파형이 사인 파형이고 또 삼각함수 나오고요, 상당히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이제 어렵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로 시험 문제 나온 위상차 구하는 거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순시 전압, 어떠한 부하가 먹고 있는 순시 전압이요. 그러면 순시 전압이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순시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때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IM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자, 이와 같다면 위상차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이것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것은요, 플러스 30도. 이것이 30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플러스 30도니까. 자, 이번에는 이 경우에는요, 전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0도니까 뭐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위상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순시 전압, 순시 전류의 위상차를 계산하셔야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위상차는 여기에서 얘를 빼든가 또는 여기에서 얘를 빼든가 빼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위상차 뭐 이걸 갖다가 위상차를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 그렇다면
30도 빼기, 이거 마이너스 30도네요. 그러면 30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러면 이것은 60도가 되죠. 그러면 지금 플러스 60도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뺐어. 그러니까 얘는 앞선다 이 말이에요. 60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시전압은 순시전류보다 위상이 60도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위상차, 여기에서 이것을 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뺐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빼기, 그 다음에 요거 30도. 자, 이것은요. 마이너스 30도 빼기 30도.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순시전류는 순시전압보다 순시전류는 60도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 위상차 구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평균값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균값. 평균값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41.4 사인, 이것은 순시 전압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값입니다. 무엇에 사인 파형이 있다면 이것을 말합니다. 순시 전압 전류는 자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141.4. 이 값은 141.4다 그 말이에요. 사인, 그 다음에 100파이T 마이너스 30도. 이러한 순시 전압이 있다면, 뭐 어떤 부하가 먹는 전압이 이렇다면 최대값이죠. 이러한 순시 전압에서 주파수를 계산해라. 이런 것도 지금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여기에서 이러한 기본 전압이, 순시 전압은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식 0점에서 이와 같이 그려지는 기본식. 자, 여기서 오메가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메가 자리에 100파이가 들어가서 있네요. 주파수를 구하라 한다면 오메가는 2파이F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파이. 자, F는요. 수학적으로 이것은 2파이분의 100파이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50Hz가 되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주파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기 구하라 한다면 T는 F분의 1이니까 50분의 1 계산기 사용하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순시 전압 전류 가지고 위상차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순시 전압 전류 주고요. 주파수 계산을 하면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4번에 평균값 보시겠습니다. 평균값. 교류는 각종 부하가 먹는 전압 전류. 자, 이러한 위상이 앞서든 뒤지든 어쨌든 간에
사인파이어로 전압전류는 분할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얘와 얘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근데 지금 그림이 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얘와 얘를 합을 하면 0이 돼요. 그러면은 얘와 얘의 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하나는 100점을 맞고요. 뭐 산수는 100점, 국어는 50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된다면 여기 돼요. 평균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데 이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최대값의 평균값 AV를 쓰는데요. 볼링 할 때 에버리지 하잖아요. 그래서 VAV로 이것은 전압 평균을 말하고 IAV 하면은요 전류 평균을 말해요. V에 흘러드는 전압 전류는 사인파이어로 흘러들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파이분의 2 VM 이것은 2를 3.14로 나누면 0.637이 나옵니다. M은 맥시멈이에요. 최대값. 최대값에 거기에다가 0.637을 곱하면 평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 쪽에서요. 평균값, 이 평균이라는 말 나오면 이 공식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에 0.637만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각종 시험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 예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교류의 전압 최대 값이 314V일 때 평균값은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교류의 평균값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0.637 곱하기 자 최대값 이 전압의 맥시멈이니까요. 그렇다면 314 계산기 사용을 하신다면 이것은 약 200V가 나옵니다. 공식 말뜻에 따라서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전기기능사, 전기기사서도 똑같아요. 말뜻에 따라서, 글뜻에 따라서 공식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공식만 막 외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느 공식에 넣어야 될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어서 5번에 실력값 보시겠습니다. 실력값. 이 실력값은요, 최대값을,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요. 실력값. 이것은 전압이라고 한다면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하나의 정의입니다.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자, 실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 교류는요, 이게 사인파이어로 되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에
어떤 부하가 전합을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은 야 그때 부하가 먹는 전합이 어떻게 되느냐, 전합이 일을 얼만큼 했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 직류로 말해. 직류는 일정하잖아.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합전류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하가 전류를 먹으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직류로 이렇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값이라는 말이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류로 표현하지 말고 직류로 말을 해라. 직류는 일정하니까. 근데 교류는 이 사인파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직류로 이렇게 해서 말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력값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VM 수학적으로 여기 분수니까요. 이것도 분수로 한다면 V는 1분의 V니까요. VM 거로 곱하면 루트 2 V가 되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평균값을 구하는데요. 실력값이 100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고 실력값을 곱해줘야 돼요. 좀 어려운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값은 실력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최대값 무슨 말이냐? 여기 얘네 여기 얘를 최대값이죠. 자, 교류에서는 이파형과 그다음에 이파형 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평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얘와 얘를 합해서 2로 나누면 그때 얘네들의 그 값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마이너스는 띄워버리고 얘만 갖고 최대값을 루트 2로 최대값을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 여기에다가 0.637만 곱하면 얘와 얘 합한 평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험식에서 나온 거예요. 0.637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얘와의 평균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여기에 최대값을 여기에다가 0.637을 곱하면 얘와 얘 더한 건 2로 나누는 것 평균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평균 곱하게 되면 0.637 곱하기 최대값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대값을 주면 간단한데 실력값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력값 314 하면 틀린다 이거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실력값 314면 314 곱하기 루트 2를 곱해줘라 이 말이에요. 또 얘도 물론 얘도 곱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력값이 이렇다면 0.637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값에 대해 계산하는 거, 또 평균값 계산을 설명을 드렸어요. 실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교류를 먹어서 부하가 어떠한 일을 했다면 그때에 얼마를 먹었는가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직류로 이렇게 말을 해라 이거죠. 교류로 말하지 말고 교류는 사인판으로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로 이렇게 말을 해라 이 말. 교류 먹어서 일한 것을 직류로 말하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실력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 교류 참 이것이
알을 안고 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교류 이쪽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